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최경희입니다. 저는 한국임상약학회 학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저희 한국임상약학회에서 진행한 학술용어 정비과정의 의의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술 용어 정비의 필요성은 사실 저희 학회에서도 느끼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학술 단체 총연합회에서 제시해준 학술 용어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의 그 니즈와 굉장히 많이 일치를 했었는데요. 학문 분야의 공통의 용어 통일과 연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학술 용어 정비의 필요성 내용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한 바는 학문 체계의 근간이 되는 학술 용어의 표준화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학문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며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전문 지식을 일관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서 저희 한국임상약학회 그리고 임상약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단 저희 임상약학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일 학문 내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던 연구의 경향성이 다학제 간 융합 연구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약학 분야에서도 공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와 그 융합 연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때 호소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의 의미하는 바는 동일해도 사용하는 용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융합 연구를 진행하시는 케이스의 경우는 일단 용어부터 통일화를 시키고 그리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학제 간 융합 연구가 강화될수록 학술 용어의 통일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를 한 상황인데,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 SNS의 어떤 그런 질의 변화로 인해서 약학 관련 용어도 다른 그 과거에는 전문가 집단에서만 주로 사용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학술 용어다라는 것으로 개념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임상약학 용어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업무 분야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이 용어를 가지고 졸업 후에 계속 진행되는 전문 연구라든가,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어를 학교에 다닐 때부터 순화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저희의 과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한국임상약학회 25회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25회, 즉 저희 한국임상약학회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학회입니다. 나름 신생학회라고도 저희들끼리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한국임상약학회가 급격하게 여러 가지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변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학대학 학제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로 약학대학은 실무실습 강화 그리고 임상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6년제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연구에만 사용되었던 다양한 용어들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교육에 이용이 되면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학술용어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한국임상약학회와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이 공동으로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적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 전에 준비 기간과 지금 정리 기간을 합치면 그것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기존의 이 연구 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술 용어의 조호상, 일관성 및 체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효율적 측면에서 정비 대상 용어의 일의성, 간결성을 추구하며 해당 분야 내에서 용어의 통용성 정도를 분석해서 표준화 목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어 수집과 용어 정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한국임상약학회에서 이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회원 선생님들의 참여를 유도를 했고 저를 포함한 총 16명의 그 교수님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용어 선정을 위한 대상 자료부터 저희가 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용어 선정을 진행을 했고 최종적인 용어에 대한 선정 과정에는 중간중간 계속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계속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국어문화원에서 정비안 초안을 제시해 준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비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국어문화원에서는 최종안을 확정해 주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어 수집 과정은 용어 수집 대상 자료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용어 수집 대상 자료와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용어 선정 대상 자료를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분과학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주로 관여하는 분야가 실무의학학과 약물치료학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의학학과 약물치료학 분야 용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았고 저희가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로 교과서에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각각 6개의 카테고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용어 선정 기준은 기존에 진행된 그 어떤 약학 전문 용어 연구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 자료를 베이스로 참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실무의학학이나 약료정보학, 조제학, 약물치료학 등의 세계를 참고로 하고 저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임상약학회지의 키워드를 너무 과거의 것을 모집할 경우에는 현재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해서 제시된 자료들을 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들, 특화된 연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분야에 특화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용어 선정할 단어들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말샘을 우선 검색을 하고 그리고 우리말샘에 없을 경우 또는 우리말샘에서 그 제시된 용어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정의와는 다른 그래서 다른 쪽에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류나 아니면 사용하는 다른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뜻풀이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6명 중에 12분의 교수님들은 각 2명씩 그 짝을 이뤄서 각각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연구 진행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용어를 함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학회에서도 활동하시는 또는 이미 그 미국에서 저희가 주로 영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임상활동을 통해서 언어의 뜻을 체득하고 계신 교수님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언어와 관련된 어떤 연구과제에 많이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이렇게 용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용어 선정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용어 정비 과정은 사실 국어문화원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수고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일단 용어 정비안 초안 주시면 저희 각각 용어 선정했던 교수님들이 1차로 초안 검수를 해주시고 2차로 여러 가지 감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서 2차로 감수를 해주신 결과를 저희가 국어문화원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어문화원의 그 선생님들께서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신 분야들 중에는 일부 저희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용어 선정이나 정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1차에서 좀 적은 용어를 선정하면서 혹시 저희와 국어문화원의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가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그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의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용어 선정과 정비 과정은 훨씬 적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됐으나 후반에 2차로 진행된 정비 과정은 그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과정의 진행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 정비를 진행하면서 용어 정비 원칙은 많이 정하진 않았습니다.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경구에 해당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먹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라는 것, 그리고 요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치료법으로 전환하자라는 것, 그리고 어떤 메디케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라는 표현은 약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원칙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 원칙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는 일단 관용어에 대한 관용의 그 존중을 기본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문과 해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예외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칙을 준수하되 그렇지 않은, 그리고 이미 너무나 관용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원칙이 좀 어긋나더라도 그 형태로 정비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약간 놓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로마자 표기에 대한 처리 부분이었는데 일단 한글로 표기한 후에 괄호 안에 로마자로 표기한다든가 아니면 신체 부위를 에 대한 표현은 생각보다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글로 전환을 한다기보다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부분을 고려를 해서 관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예외 사항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이 가장 없는, 그리고 원칙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부분이었는데요. 띄어쓰기 부분은 원칙대로 띄어쓸 것은 띄어쓰자라는 것을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했고, 대신 두 어절 이하는 붙여 쓰는 것에 대한 허용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약학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상, 약학으로 붙여 쓰는 것 이런 식의 허용은 가능한 것으로 서로 그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띄어쓰기 문제는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어에 대한 선정과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용어 선정 결과는 처음에 1차는 184건과 2차 399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각 교수님들이 선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 제외했고요. 그리고 감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용어 선정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신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했고요.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지만 뜻풀이에 있어서 우리말 생 사전에 의해서 제시되지 않은 단어들은 저희가 영부자 해설이라는 개념으로 새로 집어넣고 출처 등등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용어 선정 후 용어 정비가 이루어진 결과물은 현재 1차 정비 용어 건수는 93건, 그리고 2차 정비 용어 건수는 276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숫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대체어를 제시를 몇 가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한 후에 최종적인 의견을 선정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분과가 전혀 아닌 국어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과 처음으로 일을 해본 것입니다. 학회와 국어문화원의 상호협력,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진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러한 용어 정비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학문 간의 의사소통 문제나 동일 사용 기반에서 학문 간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용어 사용 기반에서 학문을 발전시키자는 것, 그리고 일반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쪽에서 계속 연구진 교수님 중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저희 학문적 특성으로 계속 영어를 편안하게 사용했던 용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한글화시킬 때 처음부터 안정적인 용어로 순화를 시켜서 배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한 10여 년 전에 새로운 용어가 한글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사용이 되다가 이제 한 가지 용어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처음부터 용어가 하나로 정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국어적인 관점을 고려를 해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용어 정비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진행을 못한 단어들 중에는 어떤 식약처라든가 저희 약전이라든가 이런 공식 문서에서 사용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 문서화된 단어들을 저희가 순화를 시킨다라는 목적으로 다른 용어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용어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인 문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언어 순화가 가미된 고려된 그런 학술 용어가 제시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국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학술 용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